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에너지의학, 에너지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에너지 파동은 경계가 없이 무한히 퍼져나가고 아주 멀리 퍼져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또 에너지 파동은 다른 파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울립니다. 이것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에는 그 에너지가 증폭되는 보강 간섭이 있고 반대로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보강 간섭을 공명, 레조넌스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어울리는 파동이 만나면 그 진폭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 원자에서부터 분자,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에너지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인체 내외의 모든 에너지체, 파동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체 내뿐만 아니라 인체와 관계하는 모든 외적 대상들과도 공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회의 공동체와도 서로 조화로운 공명을 이루어야겠고요. 특히 다른 생명체들, 자연과 지구별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범위를 넘어서 특히 지구와 에너지적으로 공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과 치유를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구자기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였더라도 자석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과 같아서 북극점과 남극점을 양끝으로 해서 거대한 정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정자기장이란 막대자석 주위에서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기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자세히 보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리듬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진폭이 아주 작은 지자기장의 욕동을 미소맥동 지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슈만 공진이라고 하는 지표면과 대기 전리층 사이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전자기장 맥동에 의해 야기된다고 합니다. 슈만 공진은 주로 번개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기권에서는 하루에 수도 없이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에 의해 발생한 전자기장은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에서 반사되면서 공명합니다. 기타줄을 뚱기면 그 현의 주파수가 기타 몸통 안에서 공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지표면에 붙어 사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기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정자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슈만 공진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맥동 자기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장 결핍 증후군, Magnetic Field Deficiency Syndrome, 줄여서 MFDS. 혹시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한 이론이지만 저는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의사인 교이치 나카가와는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현대의 다양한 증상들, 만성 통증이나 두통, 불면증, 기능성 위장장애, 만성 염증,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등이 지자기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첫째, 지구자기장의 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기존의 의학적 치료에는 듣지 않지만 자석이나 자기장요법으로 낫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지구자기장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자들의 관측과 연구에 의하면 최근 500년 동안 지자기장의 세기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감소 속도는 매우 빨라서 100년에 5%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거라는데요. 게다가 지자기장의 각도, 즉 방향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축,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요. 지표면의 지구 자기장 강도는 평균적으로 0.5 가우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체의 생리적 현상으로 생성되는 인체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가우스 정도로 지자기장의 100만 분의 1에서 10억
10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체 자기장 중에서 가장 센 것이 심장의 자기장인데요. 이것은 10-6승 가우스 정도입니다. 뇌신경에서 나오는 자기장, 즉 뇌파 자기장은 10-8승 가우스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체 자기장의 세기는 지자기장의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기장의 작은 변화에도 인체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자기장 결핍 증후군이 현대인들에게서 많아지고 있다고 교이치 나카가 박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자기장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파장의 주파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어울리는 파장들은 보강 간섭되어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기장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서 앞서 슈만 공진을 얘기했었죠. 번개로 인해 대기권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슈만 공진은 지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자기장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맥동 자기장입니다. 이 슈만 공진의 주파수 대역은 1에서 40kHz의 초저주파에 속합니다. 밤에 대기의 전리층이 높아지면 공명하는 공간이 더 커지고요. 공진 주파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달이나 다른 천체와의 관계 그리고 일시적인 태양의 자기 폭풍 등도 이 슈만 공진 주파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하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슈만 공진의 평균 주파수는 약 7에서 10Hz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물론 파동의 세기는 슈만 공진이 수천 배 더 강하지만 그림에서처럼 슈만 신호와 뇌파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슈만 공진과 뇌파의 주파수 중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구 자기장과 생체 자기장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지 않을까요? 지자기장의 바다에 빠져 사는 동식물 중에 지자기장에 동조되지 않은 생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뇌 부위 중에 송과선은 아주 중요한 자기장 수용기입니다. 즉 송과선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송과선 세포의 20에서 30%는 자기장에 민감한 세포라고 합니다. 송과선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분비되어서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송과선은 슈만 공진 지자기장의 일주기 변화를 감지해서 인체가 잠을 자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체는 알게 모르게 지자기장에 동조되어 그 리듬에 맞춰 지구별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기장이 감소하고 있고 또 현대화된 생활 양식으로 인해 지자기장, 특히 슈만 공진이 교란되고 있어서 그 잠재적 영향력이 어떠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자기장이 감소하는 별도로 우리는 지자기장이 교란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자연과 접촉하지 않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자기장이 차단된 고층 빌딩이나 철골 구조의 건물, 자동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안에는 온갖 가전제품과 전선에서 유해 전자파가 나옵니다. 휴대폰의 4G, 5G 통신 주파수나 와이파이 주파수가 지자기 환경과 우리의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학계나 당국에서 밝히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기 결핍 증후 또는 자기 교란 증후군 같은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자기장이 감소하거나 교란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뼈 골절 치료의 자석에 정자기장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우주개발국 나사에서는 우주비행사의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을 막기 위해서 맥동 전자기장 을 활용하였습니다. 나사는 지자기장과 비슷한 0.05 가우스에서 0.5 가우스의 자기장을 방출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자기를 방출하는 침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베개나 침구에 자석 물질을 입혀서 지자기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지자기장을 보충하거나 유해 전자파를 차단해서 유익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동영상 뒤에 광고도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내 환경에서 불필요한 인공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불필요한 가전제품의 전원을 다
끄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도 필요할 때만 켜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잘 때는 아예 끄는 게 좋습니다. 학계나 당국에서는 일상의 전자파가 과학적으로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밝히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죠. 현명한 회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명한 회피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의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도시 생활이 아니라 전원으로 들어가 살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으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나 접지도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숲으로, 강으로, 바닷가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자기장과 동조되고 공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인데다가 요즘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북한산을 가면 좁은 등산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등산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까 우려되어 산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등산은 참 좋습니다. 비과학적인 출처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지구별이 곧 진화한다고 합니다. 지구별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지구별 여신을 가이아라고 부르죠. 지구가 그냥 돌덩어리 무생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영혼, 의식이 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지자기장은 이 가이아 영혼의 생명력의 한 표현이 아닐까요? 지금 우주의 시기는 지구별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려고 전환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지구 자전축이 바뀌는 현상 등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구별의 의식에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대지의 가슴에 온몸을 맞대어 그 박동에 맞춰 함께 춤춰야 합니다. 지자기장과 함께 공명하자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바로 자연과 접촉하여 지구의 의식과 에너지적으로 조화를 이루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녕과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